배수연의 이슈 브리핑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최저임금제 과연 바람직한가로 정했습니다. 본 주제와 관련된 각 언론사들의 보도는 한국일보, 전북일보, 도민일보, MBC, 건설신문, 뉴시스픽, 노컷뉴스, 익산신문, 익산열린신문 등 많은 언론사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사인 익산열린신문은 한 건을 보도하고 있으나 익산신문은 총 5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익산신문 보도 내용입니다. 익산 편의점 상당수 편법, 불법, 최저임금제라는 주제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부제로는 익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실태조사, 익산 4대 메이저 편의점 등 108곳 대상 방문, 편의점 종사자 40%가량 최저임금 못 받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소위 꺾기 등 편법 동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극소수 실효성 의문, 저임금에 시달리는 익산시 대학로 알바생이라는 주제로 부제는 현행법보다 1,000원에서 1,580원가량 저임금에 시달려 그나마 값싼 중국인 유학생들의 일자리 뺏겨 허울뿐인 최저임금 익산시 대학로의 임금 실태라는 주제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반면 익산열린신문은 최저임금과 관련된 보도는 한 건에 불과했습니다. 보도의 횟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최저임금 제도의 실시는 국민적 관심사가 클 수밖에 없는 정책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익산신문 보도가 열린신문 보도보다 최저임금제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았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내용면에서 익산신문 보도 내용이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심층적이고 분석적인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보호하려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1항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교섭권, 행동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라고 노동 3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를 추진하는 기대 효과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높여서 임금 생활자들의 소득을 증가시켜주고 수준 이하의 노동조건이나 빈곤을 없애주며 임금 생활자의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며 소득 재분배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배수연의 이슈 브리핑이 바라본 팩트 체크 시간입니다. 중국인 유학생들은 적은 임금을 받고도 일하고 있다. 업종별 시급의 차이가 발생한다. 업주가 담합하여 선의의 업주가 더 주고 싶어도 더 줄 수 없는 구조다. 카페는 수습 기간이 필요하고 수습 기간에는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
경기도 안산 지역의 알바비와는 차이가 있다. 이 제도는 1894년 뉴질랜드 산업조정중개법을 시작으로 등장했다. 1928년 국제노동기구에서 최저임금결정기구의 창설에 따라서 조약을 비준하고 보급하여 지금은 세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이 제정되어 34조와 35조의 최저임금제 실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건상 적용하지 않고 있다가 19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점진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1986년에 최저임금법을 제정 공포하고 1988년부터 이 법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1988년 최저임금법은 10인 이상 제조업체부터 시행해 왔으나 2000년 이후에는 모든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 확대 시행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제도가 결정되는 결정 과정은 이렇습니다. 매년 3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6월 29일까지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노사의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확정하여 다음 연도 1년 동안 실시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의 결정 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과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업종별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기업이 시행치 않을 경우 법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1998년 시간당 462원에서 시작하여 올해는 8,720원으로 내년에는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시행의 의미는 최저임금 수준의 향상으로 저소득자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였으며 최저임금 수혜 대상이 급속히 확대되었고 이들이 각종 제도적 장치와 연동되어 사회적 영향력이 크게 제고되고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제도 시행의 부작용으로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이 감소하게 되었고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기업에게 노동을 전략하는 노동전략적 설비 투자를 증대시켰고 이로 인하여 전반적인 고용 감소를 초래하는 결과를 나타나게 된 부작용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제에서 배수연의 이슈 브리핑이 갖는 합리적인 의문점입니다.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상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물가가 상승하면 실질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제의 상승 효과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문점입니다.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기업에서는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어 노동 투입량을 줄일 것이며 이로 인한 고용 감소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의문점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점에서 배수연의 이슈 브리핑이 갖는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첫째, 임금 인상도 중요하지만 물가를 안정시켜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경제 정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물가 상승은 인플레이션 현상의 요인이 되어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실질 소득의 감소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셋째, 겉으론 비숙련 노동자를 위한다는 명분이지만 사실은 정치인들의 유권자를 속이는 감언이설에 불과하므로 유권자는 더 이상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이러한 정치인의 행위는 의도하는 선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악만 낳는다는 논리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토지와 노동과 자본은 생산의 3요소입니다. 노동의 원가가 상승하면 물가가 상승하고 물가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 경제의 보편적 이론입니다. 가격의 결정은 시장 경제 원리 하에서 시장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다는 미명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노동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나쁜 정책은 아니지만 이로부터 발생되는 경제활동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저임금에 시달리는 익산시 대학로 알바생들과 청년들의 애환이 없는지, 그늘진 곳은 없는지 세심한 관찰과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배수연의 이슈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오후 5시에 찾아뵙겠습니다.